40년 풍수 전문가로서 경고합니다. 이런 집 잘못 사면 당신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복과 재물을 막는 나쁜 집의 특징 10가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평생의 후회를 피하세요. 이런 집 절대 사지 마세요. 40년 풍수 전문가가 경고하는 집의 특징 10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 집으로 이사한 뒤로 원인 모를 병이 생기거나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지거나 사업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하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지만 40년간 수천 채의 집을 봐온 풍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고 말이죠. 저는 지난 40년간 풍수지리를 연구하며 수많은 가정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를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절대 사면 안 되는 집의 특징 10가지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평생 후회할 집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하고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고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가격? 교통? 학군? 평수?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춘 집이라도 풍수적으로 흉한 기운이 흐르는 곳이라면 그곳에서의 삶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가족은 강남의 좋은 아파트로 이사한 뒤 가장이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들은 연이어 병을 앓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10가지 중 무려 5가지나 해당되는 집이었습니다. 반대로 풍수를 제대로 고려해서 집을 선택한 분들은 건강도 좋아지고 재물운도 따르며 가족 간의 화목이 이어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피해야 할 집의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끝에 막힌 집, 기운이 멈춰 답답하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 끝에 있는 집을 본 적 있으신가요? 풍수에서는 이를 막힌 기운이라고 합니다. 길은 기운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길끝에 막힌 집은 모든 기운이 그 집에서 멈춰버립니다.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못하는 기운은 썩게 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운도 함께 막혀버리는 것이죠. 특히 T자 도로 끝에 있는 집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들의 살기가 그대로 집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에 사는 분들은 사고나 질병이 잦고 마음이 항상 불안정합니다. 두 번째, 현관 바로 앞 화장실, 복과 돈이 새나간다.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입구입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화장실이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복과 재물이 화장실로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하는데 화장실은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관 정면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사시는 분들을 상담해 보면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새는 구멍이 있는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미 이런 구조의 집에 사신다면 현관과 화장실 사이에 가리개나 커튼을 설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바닥이 늘 눅눅한 집, 건강 기운이 떨어진다. 습기는 음기의 상징입니다. 집안이 늘 눅눅하고 습한 것은 양기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양기가 부족한 집에서는 사람도 기운을 잃게 됩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1층이나 반지하, 북향집이 특히 이런 문제가 심합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음습한 기운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볼 때는 반드시 낮 시간대에 방문해서 햇빛이 얼마나 잘 드는지, 바닥과 벽이 눅눅하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안방과 화장실이 마주보면 건강이 흔들린다. 안방은 집의 주인이 쉬는 공간으로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안방문을 열면 바로 화장실이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휴식을 취해야 할 공간에서 배설과 정화의 공간이 시각적으로 연결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입니다. 화장실에 습하고 탁한 기운이 안방으로 계속 흘러들어오면서 특히 소화기 계통과 비뇨기 계통의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고객님은 이사 후 원인 모를 만성 피로에 시달렸는데 알고 보니 안방과 화장실이 정면으로 마주보는 구조였습니다. 다섯 번째, 복도 끝 사각지대 집, 햇빛과 바람이 막힌다. 아파트 복도 맨 끝, 특히 꺾인 모퉁이에 위치한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풍수적으로 사각지대라고 부릅니다. 왜 좋지 않을까요?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도 햇빛도 충분히 들지 않고 복도에서 돌아오는 소음과 탁한 기운만 모이는 곳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막다른 곳에 위치한다는 것 자체가 답답함과 고립감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이런 위치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우울감을 더 많이 호소하십니다. 가능하다면 복도 중간쯤 양쪽으로 기운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위치의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현관 조명이 어두우면 시작 기운이 침침하다. 현관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거치는 곳이죠. 그런데 현관이 어둡다면 어떨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운 자체가 침침하고 무거워집니다. 밝은 에너지로 하루를 열어야 하는데 어두운 기운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밝음을 양기, 어둠을 음기라고 합니다. 현관이 밝아야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물러갑니다. 만약 현관에 창문이 없어 자연광이 들지 않는다면 반드시 밝은 조명을 설치하시고 항상 켜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곱 번째, 큰 나무가 문을 가리면 복이 들어오지 못한다. 나무는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하지만 위치가 잘못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특히 현관문 바로 앞에 큰 나무가 가로막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나무가 마치 문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서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무의 그늘 때문에 현관이 항상 어둡고 습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두운 현관은 좋은 기운을 막습니다. 나무는 집에서 적당히 떨어진 곳에 있어야 좋습니다. 정원수로 집을 둘러싸는 것은 좋지만 문을 직접 가리는 위치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천장의 보가 머리를 누르면 몸과 마음이 무겁다. 옛날 한옥이나 일부 빌라, 주택에서는 천장에 큰 보가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가 침대나 소파, 식탁 위를 가로지를 때입니다. 특히 머리 위로 보가 지나간다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압박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천장의 보 아래에서 자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두통, 불면증, 우울감 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무의식적으로도 뭔가가 나를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심리적 안정을 얻기 어렵습니다. 만약 피할 수 없다면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천장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 방들이 일직선으로 뚫린 집, 기운이 머물지 않는다. 현관에서 거실, 안방, 뒷문까지 일직선으로 뚫려 있는 집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구조를 풍수에서는 관통살이라고 부릅니다. 기운이 한쪽에서 들어와 다른 쪽으로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은 기운이 들어와서 집안을 천천히 돌다가 자연스럽게 순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운이 집안 곳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일직선 구조는 기운이 머물 틈이 없습니다. 마치 터널처럼 바람만 쌩쌩 지나가는 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집에 사는 분들은 돈이 모이지 않고 집안이 항상 시끄럽고 불안정합니다. 10번째, 문과 창문이 정면 충돌하면 들어온 기운이 빠진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특징은 문과 창문의 배치입니다. 현관문이나 방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창문이 보인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문과 창문이 일직선으로 마주보고 있다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들어온 기운이 머물지 않고 창문으로 그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9번째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기운이 들어와서 S자나 팔자 모양으로 부드럽게 순환하는 것입니다. 직선으로 관통하는 구조는 기운이 쌓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구조라면 문과 창문 사이에 가구나 파티션, 식물 등을 배치해서 시선과 기운의 흐름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40년 풍수 전문가가 경고하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집의 특징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길 끝에 막힌 집. 둘째, 현관 바로 앞 화장실. 셋째, 바닥이 늘 눅눅한 집. 넷째, 안방과 화장실이 마주보는 집. 다섯째, 복도 끝 사각지대 집. 여섯째, 현관 조명이 어두운 집. 일곱째, 큰 나무가 문을 가리는 집. 여덟째, 천장의 보가 머리를 누르는 집. 아홉째, 방들이 일직선으로 뚫린 집. 열째, 문과 창문이 정면 충돌하는 집. 이 10가지만 피하셔도 최소한 흉한 집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보내는 곳이고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드는 곳이며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집 선택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이 평생 행복하게 살 집을 찾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웃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좋았다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